예, 이자소득의 계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자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이고 총수익 금액이 곧 이자소득 금액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이자소득에서는 뭐 별다른 거 빼거나 아니면은 그로스업, 배당소득의 그로스업처럼 뭔가 더하는 거 없이 그냥 이자소득이 곧 이자소득 금액이다 라는 거죠.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계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과표 확정 신고 전에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어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뭐부터 한다? 원금부터 회수한 것으로 보아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계산을 한다. 너무나 당연한 거고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한테 1,000만 원을 꺼줬어요. 근데 친구가 한 달 뒤에 갚기로 했거든요. 그 갚기로 한 한 달 뒤에 친구가 나한테 야 미안하다. 나 지금 가진 돈이 800만 원밖에 없다. 나머지는 마련되는 대로 빨리빨리 갚을게. 정말 미안해 라고 하면서 나한테 800만 원을 먼저 줬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내가 줬는데 800만 원만 일부만 회수를 지금 했죠. 그럼 이 800만 원 중에 원금 먼저 800만 원이 회수된 걸로 봐야지 우리한테 이익입니까? 아니면 원금하고 이자가 비율별로 회수된 걸로 봐야지 이익입니까? 당연히 원금 먼저 회수된 걸로 봐야죠. 원금을 다 받기 전에는 내가 이자를 받은 걸로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800만 원을 전부 다 원금으로 본다면 이자 소득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아서 세금을 낼 의무가 없을 테고요. 그리고 이 800만 원을 비율에 따라서 이 800만 원 중에 예를 들어서 뭐 30만 원은 이자고 770만 원은 원금이다 라고 하면 30만 원 이자만큼에 대해서는 그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당연히 일부만 받았을 때는 원금 먼저 차곡차곡 채워진다고 보고 그리고 원금을 상회하는 순간에 이자가 발생한다고 봐야지 그 이자 소득을 내는 납세자 입장에서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금부터 회수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 원칙은 언제라고요? 약정일인데 처음 밑에 보니까 예외적으로 뭐를 취한다? 현금주의를 취한다. 사실 원칙은 약정일이다. 예외적으로 현금주의다 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예외인 현금주의가 훨씬 더 중요하고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인 현금주의를 전부 다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을 외우지 말고 예외인 현금주의를 외운 다음에 내가 외운 게 아닌 거는 전부 다 약정일 기준에 의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수업 목적상 제가 수험생일 때 외웠던 방법이 취했던 방법인데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외를 먼저 볼게요. 현금주의에 의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5가지 경우에는 현금주의에 의한됩니다. 1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일반적인 예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주의에 의한다. 내가 우리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놨는데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 언제가 내 수입 시기가 된다? 내 통장에 현금 이자가 324원이 꽂힐 때 그때가 그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가 된다. 2번 통지예금의 이자. 통지예금이라는 거는 예전에 1990년대에 있었던 그 예금의 방식인데 그때 당시에 또 되게 유행했던 거거든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그때 통지예금이라는 예금을 들어뒀던 사람들은 아직 20몇 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이 이자를 받고 있겠죠. 그걸 말하는 거니까 그냥 단어 그대로 암기를 해두시면 되고요. 무기명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이거는 일반적으로 기명채권이라는 거는 채권자의 이름이 표시된 채권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약정일 기준으로 해도 무방한데 무기명이라는 거는 채권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채권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날 나타나서 받아갈 때 딱 보고 그걸 지켜보고 아, 저 녀석이 채권자였구나 라고 그때 가서야 알 수 있는 거죠. 현금주의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이다. 이것도 그냥 그거 그대로 암기해 두시고요. 5번째,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이것도 그대로 암기해 주시고요. 이 5개 예외, 5개의 그 예외사항, 현금주의에 의하는 거 이외에는 전부 다 원칙인 약정일 기준에 의한다. 뭐 약정일 기준 보니까 뭐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보이고 환매조건부 채권증권의 매매 차익도 보이고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가 보이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원칙적으로 약정일 기준에 의한다. 원칙과 예외를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저 반가로 2번에 예외 그 표 밑에 보면
각주 1번 보이시죠?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본 전입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원본 전입일이 되고요. 해약하는 경우는 해약일,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연장일이 된다라는 것도 추가로 체크를 해주시고요.